안녕하세요. 비더뉴 정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수술 난이도가 높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재수술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난이도가 높은 거는 짧은 정도, 치마는 구축. 너무 두꺼우면 이제 안 늘어서 고민이고, 너무 얇으면 실루엣이 이제 비쳐 보여서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피부 두께, 탄력, 짧은 정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염증 있는 상태에서는 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염증 이후는 구축인 거니까 짧아진 구축이라고 보면 난이도는 당연히 높죠. 원래 짧았던 사람이 염증이 생기면 확 짧아요.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재수술 난이도 높은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수술의 사유는 대부분 짧아서, 그 다음에 이제 휘어서, 그 다음에 티나서. 크게 범주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짧아짐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약간의 긴, 뭐 화살코 이런 거 이제 처져서인데, 어떻게 보면 긴 코, 그러니까 처진 코, 이런 거는 좀 더 수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코 쓰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쉽게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안 늘어나는 경우죠. 들창코, 더 짧아졌다. 그리고 얼굴 구조가 약간 이제 돌출입 얼굴 구조 있어요. 입이 튀어나온 약간 돌출입 구조들은 대부분 코가 더 들려 보이고 더 짧은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잘 안 늘어나 주니까 이제 그런 얼굴 구조가 훨씬 힘들죠. 재수술도 코끝 교정 때문에 많이 하는데 코끝을 충분하게 높여야 이게 들린 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려면 피부가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늘어나면 엄청 어렵죠. 그리고 코가 작다. 이것도 이제 어려운 코에 속해요. 좀 넓어야 어느 정도 피부를 막 옆에서 끌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짧고 작으면 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렵고. 짧은 코는 구축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쵸? 재수술 짧은 코는 대부분 구축인 경우가 50%고, 환자가 원래 짧았는데 수술했는데 안 늘어났다가 있죠. 짧은 코를 특히 L자 같은 거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은 늘어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높아지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높아지면 더 짧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코는 구축이 많지만 그냥 원래가 짧았는데 첫 수술에 교정을 못한 경우,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수월한 편이죠. 미경골 써서 연장이라는 걸 해서 코끝을 늘려주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많이 건드렸는데 짧다, 이렇게 이제 훨씬 힘들죠. 일반적으로 구축코를 좀 재수술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들은 구축을 제일 힘들어하죠. 염증에 의해서 짧아진 거, 왜냐면 그건 단단하니까. 염증이 없이 짧은 거는 조금 느슨하고 그래도 피부에 여유가 있는데, 염증을 심하게 앓은 구축은 되게 많이 단단하거든요. 그럼 단단하면 일단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잘 달래서 늘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양이 여기까지가 제일 이쁜데 이걸 다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가끔 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피부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는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걸 다 찾아서 만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모양 불만족으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부작용이 나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부작용도 모양 불만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모양 불만족이죠. 그게 들려있던 휘었던 모양은 괜찮은데 뭐 코막힘, 안에가 휘어서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재수술은 다 거의 모양 불만족이죠. 구축에 대해서 염증이 생겼던 것도 빼서 낮아진 것도 모양 불만족이고, 휜 것도 모양 불만족이니까. 근데 이제 이쁜데 불만족, 그렇죠. 개인의 취향.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환자가 좀 욕심도 끝이 없으니까 약간 좀 10% 20%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재수술도 가끔 있죠. 의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요. 한 10% 20% 더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더 쉽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똑바른 거에서 나아진 것만 생각하지 하면서 다시 뭐가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치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수술은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 조금을 위해서도 다시 다 건드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뭐 휜다든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의사 입장에서는 어렵고, 환자가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어렵죠. 병원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환자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되게 상담부터 잘해야 되죠. 환자분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거를 진짜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를 이제 의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해낼 때 웬만하면 간단하게 변수가 적잖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틀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건드릴수록 변수가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모양적인 재수술은 되게 환자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딱 원하는 게 딱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장님이 딱 그거를 내 말을 알아듣고 할 수가 있는지. 환자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반버선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직선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사진이나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야 돼요. 되게 주관적인 상담은 산으로 가요. 뭐 자연스럽다, 산으로 가요. 높다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높은지, 이 상황을 높다 생각하는지 낮다 생각하는지 서로 간에 되게 잘 얘기해요. 사진을 꼭 챙겨야겠네요. 사진을 챙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여러 가지,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것도 되게 편향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하다 보면 내 생각과 실제로 다를 수 있고, 그 사진대로 항상 만들 수 있는 거는 참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코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가능한 사진, 그런 거는 훨씬 좋죠.
그 사진을 한 사람의 다각도로 가져오는 게 좋은지. 아니, 한 사람은 다각도는 필요 없고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느낌이 대충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보면 진짜 얘가 맞나? 이 사람이 얘를 틀리게 갖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 5명, 뭐 3명에서 5명 의사가 대충 일정. 얘 이거면 아 이쪽이구나. 가끔 이상한 게 껴 있어도 아 얘 취향은 이쪽 뭐 직선에 약간 코끝 동그랗고 후기 사진도 괜찮아요. 한 거 이런 거를 여러 장 갖고 오면 몇 개가 돼야 아 이 사람의 스타일은 야 요 정도로 취합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계산이 쓰죠. 오늘은 이제 재수술 난이도가 높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술인 만큼 수술 전에 환자분도 준비를 잘 하시고 수술 잘 하시는 원장님을 만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